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아츠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K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C 같은 경우는 초극박, 광폭, 뭐 이제 장권치 기술을 확보를 했고 약 250여 개의 세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탑티어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뭐 동박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죠. 동박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동박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2차 전지 리튬이온 전지에서 이제 4대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그리고 분리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원가의 10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박이 있죠. 동박이 있는데 뭐 5.8%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차 무게 15% 정도를 좀 차지하기 때문에 원가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동박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에 따라서도 앞으로 이런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뭐 차세대의 전기차에 대한 또 뭐 전고체도 결국에는 이제 뭐 폭발 위험성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더 한 번 충전이 더 많이 가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 동박의 기대감도 좀 상당히 뛰어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시장에서 지금 2차 전지가 오랫동안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어요. 2차 전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을 많이 좀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서 조금은 얘기를 드리겠지만 뭐 좀 궁금하시면 뭐 3기라든지 최근에 좀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탄소 중립과 이제 그 완성체 업체들의 이 전기차의 선언 들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업 자체는 굉장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오늘자 기사가 좀 나왔죠. 배터리 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음극재, 양극재 소재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 이거는 뭐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24일에 파이낸셜 데이 여기에서 이제 양극재 사업 진출과 함께 하이만간 개발 계획을 밝힐 것으로 일각에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니켈, 하이망간 이건데 결국에는 이제 하이니켈은 니켈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고 망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양극재에서는 10에서 20%를 차지하는데 하이망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비중을 60% 이상으로 좀 높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니켈이 비쌉니다. 니켈이 비싸다 보니까 망간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절감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은 니켈 비중이 80%인 하이 니켈 양극재보다 에너지 효율도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 자체가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튬이온 차세대 리튬이온 전지가 이런 이제 이 재료에 따른 부분들에서 변동성이 더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 뭐 폭발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고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간은 뭐 차이가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아무튼 그것도 상용화에 대한 시간은 조금 걸리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망간 같은 경우도 상용화가 아직 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수년 내에 될 것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워낙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실 이제 SKC가 최근에 좀 부각이 된 거는 결국엔 동박 증설입니다. 동박 증설인데 이제 정읍 플랜트 6공장이 가동 시기를 이제 내년 1분기에서 올해 말로 좀 앞당기게 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앞당기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동박에 대한 이런 수급 타이트는 2030년까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동박이 이제 수요가 많고 증설을 빨리 해서
공장 가동을 빨리 하면 그거 자체가 지금 매출로 좀 꼽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스피드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지형 동박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음극 소재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자체가 이렇게 배터리가 있으면 뭐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죠. 중간에 분리막이 있고 전해액을 통해서 이제 방전이 되고, 여기 이제 음극 쪽에서 이제 방전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여기로 충전이 되면서 이 이온이 리튬 이온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극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넘어가게 되고, 음극에서 다시 방전이 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박 가격은 5% 정도에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2차 전지 섹터에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루미늄 박이 1.8% 정도 까지 되고 있다. 이 퍼센트가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어느 정도는 순환매의 끝을 조금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뭐 이제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쪽으로 또 넘어갈 것이고, 일단은 뭐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이런 물적 분할 관련된 이벤트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다소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 물적 분할이 없는 SDI만 좀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SDI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 자체가 워낙 좀 튼튼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소재 쪽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공장이 가동이 되게 됐을 때 이제 배터리 동박 생산량 같은 경우 52,000톤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5년까지는 연간 20만 T를 톤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1위를 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배터리 동박 수급이 2030년까지 굉장히 타이트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요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사용량이 이제 7에서 10만 톤인데 30년에는 약 7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근데 보시면 25년까지 20만 T이다 보니까 이 톤 부분에서 이걸 맞춰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보다 지금 수요가 훨씬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업계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동박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소 좀 기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업 오육 플랜트뿐만 아니라 뭐 미국, 폴란드, 말레이시아에서도 생산 거점을 확보를 좀 기획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동박 같은 경우도 생산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반도체 쪽도 이제 신소재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세라믹 파츠와 CMP 패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 두 개를 조금 매각을 했거든요. 매각을 해서 이제 800억 정도가 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소재 부분에 새롭게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무구조 역량에 조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또 본업적인 부분에서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하이엔드 블랭크 관련된 이제 상업화 기대가 되게 됐어요. 이것도 이제 매출에 영향이 좀 줄 것이고, 신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소재 또 진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 폐기물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게 되는데, 이제 넥실릭스와 바탕으로 2차 전지 관련 이제 폐기물 매립제 인증을 또 획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폐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재활용이나 재사용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폐기물에 대한 이런 재활용을 통해서 이제 친환경적인 기조가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동박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 부분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화학 사업도 상당히 좀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모빌리티 쪽 이제 전지박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화학 쪽 그리고 필름 그리고 전자재료 반도체 쪽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기타 부분이 있는데 화학 부분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요 모빌리티랑 이제 전자재료 이쪽이 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한번 이제 공시 시스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가 이제 14% 정도고, 요 동그라미를 좀 쳐서 보면 반도체가 이제 14%, 그다음 화학 쪽이 32%, 화학 쪽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빌리티나 이런 쪽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출 여기 이제 19%, 그다음 소재 부분이 또 39%입니다. 그래서 이 필름 쪽이랑 요쪽 특히나 이제 요쪽 화학 쪽은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쪽이 조금 성장을 하면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좀 어느 부분에서 이제 좀 매출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반기인데 보시면은 이제 전지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죠. 왜냐면은 28기는 1년치잖아요. 1년치인데 지금 1년치를 반기 거의 다 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뭐 내수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수출 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이제 필름 쪽도 좋아지고는 있죠. 좋아지고는 있는데 뭐 크게 그렇게까지 막 상승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전지박 같은 경우 월등히 좀 성장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쪽도 보시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화학 쪽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업들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를 이제 뭐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반기와 이 전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분도 좀 많이 좀 돌아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기인데도 요 정도면은 이제 곱하기 2를 하게 됐을 때는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줄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판관비가 좀 상당히 좀 늘어난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순이익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이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동박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좋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 보면은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에 좀 반영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좀 뚫어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전라인 이렇게 좀 뚫어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만원 라인 때만 종가상으로 잘 견조하게 버텨주면은 무난하게 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해당 라인도 이제 그 이전 라인도 보시면은 13만 5천원 라인 정도가 조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고, 그 밑에 하단 라인이 이제 12만 4천원이었기 때문에 이 박스만 깨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보시면 여기 라인을 견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방 라인으로 좀 보셨을 때는 16만원 라인만 깨지지 않으면은 요것도 이제 다시 한번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눌리게 되더라도 뭐 여기 이제 밑에 박스권에서도 또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 뭐 바로 접근하신다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워낙 LNF라든지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물론 이제 양극재 관련된 이벤트가 워낙 좀 강하게 작용은 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뭐 일단 먼저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계에 따른 기대감들 상당히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또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들도 좀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섹터에 대한 뭐 전반적인 상승 흐름은
유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같이 움직이는지 보셔야 되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세가 계속적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고점 라인 뚫어주는 사이에서 똑같이 이것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박 자체들이 조금씩 이제 후발로 또 뛰어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크게 이탈만 되지 않으면은 그의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16만 원 라인대가 그 이전에 좀 횡보했었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11선 부분 근처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10주선 부분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괜찮은 흐름을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정배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요 이격들이 많이 벌려져 있고 20주선을 거의 안 깨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눌리더라도 15만 원 라인까지만 하방 라인 열어 놓으시고, 아까 제가 그렸었던 라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박스권 라인 정도가 안 깨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분할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봉상으로도 정말 과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5만 원 라인대가 이제 이 5월선이 좀 제대로 깨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밑꼬리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뚫어줄 때 고가 라인을 이제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으로 뚫어줬을 때 그 라인이기 때문에, 해당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끌고 가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워낙 2차 전지나 이런 동박 같은 부분은 산업적인 부분에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리게 되더라도 사실 여기 이 박스권 요 라인들까지 좀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4에서 15만 원 라인들을 깨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만 잘 접근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평단 뭐 15만 원대 중반에서 16만 원대만 형성이 되더라도,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가 뭐 한 20만 원대 이상이거든요. 21만 원, 22만 원, 뭐 25만 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20만 원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20, 30% 이상의 또 수익을 또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로만 잘 접근을 해주신다라면은 충분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워낙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업황 자체가 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그런 흐름들에 너무 흔들리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끌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KC까지 조금 잘 살펴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